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수나라 얘기, 수나라의 통일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진남북조 360년을 끝내고 수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수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사에서 100대 사건, 그 다음에 100장면 비슷하게 이렇게 100대의 명군을 꼽으면 수문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정치도 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3번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 고대 쪽, 고중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관해치,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해치, 그 다음에 당현종의 개원해치,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개황해치. 이렇게. 예, 그래서 수문제, 개황해치. 이게 다 연호입니다. 연호. 그래서 수문제, 그 다음에 당태종, 당현종. 현종은 양귀비 전까지는 무진장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무진장 정치 잘한 사람. 그래서 양귀비 이제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굉장히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중세 시절과 관련해서는 3번에 굉장히 이제 정치를 잘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들어보면 강건성세, 강희제 권륭제 때, 강희제 권륭제 때, 그리고 고대사로 넘어가서 한나라 때 이야기를 보면 그때는 이제 문경지시라 해서 문제하고 경제 때, 한나라 한고주 유방의 한나라 때는 문제하고 경제 때. 그래서 이제 축적해서 나중에 이제 무제가 그 자본이 축적된 걸 가지고 무제가 한번 치고 나갔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강건성세 때는 뭐 러시아도 깨고 뭐 다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영토가 이렇게 뚱뚱해질 수 있었던 게, 암탉같이 이렇게 크게 뚱뚱해질 수 있었던 게 다 그 강건성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 영토보다 그때 더 컸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편전쟁 이후부터 중국이 쫙 꼬꾸라지면서 이제 맛이 가서 그렇지 그전에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를 앞지르는 395년에 로마가 분열되고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로마가 메롱 상태로다가 떨어지고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니까 로마가 해롱해롱 할 때 중국은 통일돼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제국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저 수문제가 그렇게 정치를 잘한 사람인데 개황해치라고, 근데 어떻게 저거를 그 다음에 아들이 한 방에 말아먹는지, 그것도 보통 대단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 기업들 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세워놓고 아들이 말아먹은 기업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IMF 때 넘어간 기업들을 보면 한타에 끝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해놨는데 저걸 어떻게 망칠 수 있었는지, 그게 수양제. 이제 그리고 수양제가 원래는 또 제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내용을 보면 차남이에요, 차남. 그리고 형이 있었어. 근데 또 엄마 입김이 작용해서 또 신기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제가 정치를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황제 중에서 최고의 공처가 하면 수문제를 꼽습니다. 마누라. 근데 그 마누라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는 바람에 후계자까지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장남을 그냥 세웠으면 됐는데 다 자기 아들인데 그거를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바꿨더니 그 바꾼 놈이 더 상태가 메롱이었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에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수문제가 왜 불교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수양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천태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통일 전 얘기예요. 통일 전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남방에는 이제 남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양자강, 그 다음에 회수, 그 다음에 여기 황하.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게 대운하거든요.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게 대운하.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북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운데가 쪼개져 가지고 북위에 쪼개져서 서위 동위로. 동위가 어디 있었을까? 동쪽에 있었겠지. 동위 서위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가 북제가 되고, 여기가 북주가 되고, 여기가 북제가 되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쫙 밀어붙이면서 북주의 무제가 전체를 이제 통일하고 위쪽을 다 통일하고 밑에까지 내려가려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무제가 북제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패부를 단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 배경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제 북제가 여기까지 다 먹어 들어왔을 때는 남방에는 양무제 양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진패선에 진나라가 들어서는 때고, 그래서 이런 식의 대치구도가 있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 이 양씨가 원래는 양씨가 아니에요. 이 성씨가 보유교라고 하는 성씨예요. 전에 당태종 이세민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 양반이 원래 대하씨입니다. 대하씨. 그런데 이씨로다가 이제 바뀌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족하로 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분도 보유교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보유교. 세 글자 좀 심한 것 같은데, 보통 유목민도 두 글자인데 이거 세 글자예요, 세 글자. 그런데 서위의 공제라는 사람이, 이 서위의 황제가 이 사람 아버지한테 이 수양제한테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양씨라고 해 이러면서 성을 준 거예요. 원래는 보유교씨인데 너 양씨로 해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실제로는 양견 아버지 때 바뀌었으니까 얼마 안 된 성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왕들이 그렇게 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왕씨 있잖아요. 고려의 왕씨.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신하를 너는 국성으로 해 이러면 왕씨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성씨들이 계속 집단이 커져. 편입 왕씨지. 그 사람들이 이제 편입 왕씨. 예, 전통 왕씨가 아니고 편입 왕씨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진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양씨를 줬다는 거예요. 양씨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들의 출신 성분이 유목민 계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는 유목민 왕조예요. 유목민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한족 우월주의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뭐 자기가 한족이 아닌데 뭐. 그리고 이 이민족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평등 정책 같은 걸 씁니다. 그게 나라가 잘 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양견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양견이라는 사람이 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나라연이에요. 나라연. 나라연 금강, 밀접 금강 이래가지고 금강 역사. 우리 그 석굴암 같은 데 보면 좌우에 금강 역사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원래 원판 핵심 금강 역사가 나라연이에요. 나라연. 그래서 나라연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단단하고 세다. 금강 역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직이 비슷한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력적으로 코끼리의 100만 배, 유가백상의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냥 인도에서.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어렸을 때 붙여줬다는 거는 귀한 아들이니까 죽지 말고 튼튼하게 잘 자라라.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불교적 배경이 있었는갑다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커서는 천자보살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천자보살이라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불교를 이제 이렇게 진흥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양반이 원래 수왕이었었어요. 수왕.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황제 찬탈하기 전에는 수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이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책받침이 있어요. 책받침이 있는 숫자예요. 저게 이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저게 골로 가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 저걸 글자를 빼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약간 불길하다 해서 뺐는데 이게 이걸 뺄 게 아니었지. 아들을 뺐어야지. 글자만 빼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야. 참 그게 한치를 못 내다본다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 수 문제에 양견하고
많이 비유되는 게 진시황이거든요. 사실은 진시황. 통일제국을 오랜 분열기를 통일한 왕이고 그다음에 업적도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약간 폭군 이미지가 강력하고 이 수문제 같은 경우 시호부터가 문제요. 이 문자 잘 안 써주거든. 문자를 썼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양제요. 이게 햇빛이 비쳐서 다 말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단어 선택 잘하지. 조진다 이런 거 싼 표현을 이렇게 거침없이 끄집어내잖아. 근데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게 싹 조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단명왕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조에서 아버지까지 끌어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독립시켜서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수문제 같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제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북주에 무제, 이 무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주의 무제가 이 북제도 밀고 그다음에 천하 통일을 하려고 패불도 시켰지만 한참 하다가 확 꼬꾸라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 무제의 아들이 선제인데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짜 재밌는 사람. 아버지가 쟤는 내 아들인데 상태가 안 좋대. 하고 좀 팼대. 아니 황제 아들을 패는 게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또 아들은 또 잘 봤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 늦게 돌아가셨다. 쟤는 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장 집안.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등극하고 불과 한 1년 만에 21살에 양위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히지? 20살에 등극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양위를 해.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양위하는 스타일들이 누가 있냐면 이제 뺏겨갖고 양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단종.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는 뒤끝이 별로 안 좋게 끝납니다. 그리고 또 양위하는 경우가 누가 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원이 나중에 양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종이나 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종이 잘 할까? 이래서 자기가 이제 물러나서 제가 하는 걸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물러나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세종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습이 수습.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양위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진흥왕, 법흥왕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물러나서 내가 수행을 하겠다. 내 일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출가하고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뭐 충분히 다 했고,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원래 기업 회장이었는데 아들한테 물려주고도 이방원 같이 내가 이제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하겠다도 있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또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건 다 네가 하고 나는 뒤에서 뭐 복지 사업이나 하고 그다음에 내가 수양할 수 있는 거나 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겠다.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삶 아니에요? 이 양반이 양위한 건 21살에 양위하는 건 너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 양위했는지 알아요? 놀라고. 이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 중국 사회도 이런 사람 없다. 놀라고 양위한 거야. 자기 아들 7살짜리한테 양위를 하고 자기는 뭐 하냐면 황후를 5명을 두고,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도장 찍는 데 노는 거에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을 난 놀기 위해서 양위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이 7살이야. 이게 딱 봐도 너무 좀 안 맞죠? 상황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질러게 24시간을 노는 거야. 생각보다 황제나 임금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위가 어느 정도 되면 도장 찍는 데만 시간이 걸려요. 내가 결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씩 올라온다니까요. 그거 보고 결제하고 옆에 사람이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짓만 해도 한참 걸리는. 이게 시간이 아깝대. 아니, 근데 진짜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잘 놀았는가 봐. 왜? 21세에 양위를 했는데 22세에 죽어요. 도대체 어떻게 놀았으면 1년 만에 사람이 죽지? 그리고 저 나이 때 저게 죽기가 쉽지 않거든. 저 나이 때 엉간히 놀아가지고는 저게 안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저 나이 때는 저게 그 시절 아니에요? 뭐 진짜 뭐 쇠도 씹어 먹는다 뭐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20대 초반에 죽지? 모르겠어요. 양제가 아니 저 수 문제가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개연성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 사람은 놀라고 진짜 소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고 난 뭐고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양위해주고 아들한테 7살 먹은 애한테 양위를 해주고 자기는 놀아. 근데 7살 먹은 애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황제고 뭐고 귀찮지. 7살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외척이 누구냐면 수왕이에요. 수나라 왕. 이게 양견입니다. 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고 22세에 죽고 22세에 가고 그 다음에 얘가 9살 먹으면 7살에 양위 받았으니까 8살에 죽는 거잖아요. 9살에 싹 감아먹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도 양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위하느냐? 수 문제한테. 이렇게 양위를 하죠.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계속 양위만 하는 거야. 하나는 21세에 양위하고 하나는 9살에 양위하고. 요거는 단종 같은 양이지. 네, 단종 같은 양이지. 그리고 수 양제가 저게 이제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외척으로서 이제 들어오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전에 있는 왕실들을 또 싹쓸이해요. 마치 이성계 쪽에서 고려 왕씨들 싹쓸이 하듯이 쫙 죽인다고. 죽인다고. 잔인하게 다 이제 저 집단들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581년에 양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권력층들하고 그 다음에 저 황실 세력들을 다 죽이니까 황족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위험하니까 야 저거 어떻게 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자기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일단 죽이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면 이걸 면할 수 있냐면 언제나 똑같아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면 돼요. 그게 남조로 내려가서 이 진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북제, 무제가 다 통일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 사람들 2명 제끼고 자기가 여기를 먹었고 저거를 싹 죽이기 시작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뒤에서 이제 꿍시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해서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나라도 마지막에 가면 다 이렇게 약간 사치와 향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근검한 이러한 정치들을 합니다. 이러다가 훅 가는구나. 사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누라가 세요. 마누라가 세. 마누라가 세. 마누라가 이 집안은 진짜 이 선비족 최고의 가문이거든요. 독고 가문. 야, 뭐 저런 집안이 있나 싶어요. 이게 이제 독고가라가 이 수문제 부인인데 이게 굉장한 여걸입니다. 굉장한 여걸이에요. 그래서 수문제가 즉위하는데도 엄청 힘을 보태줘서 사실은 즉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첩두는 꼴을 못 본다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수문제는 배다른 아들이 없어. 첩이 없어.
황제인데 첩이 없어. 이 양반이 수문제 부인이잖아요. 황후잖아요. 이 양반 언니가 누구냐면 북주의 무제의 부인이에요. 북주의 무주의 부인이에요. 북주 무제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의 또 다른 언니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당나라의 개국한 황제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성계 같은 분이 이연이거든요. 당고조 이연. 그리고 요 밑에가 당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당고종 이치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양반 부인이에요. 이 양반 엄마예요. 엄마. 이 양반 엄마. 그래서 한 집안에 황후가 셋이 나와요. 세 나라의 황후가 한 집안, 한 엄마 배에서. 아니, 놀랍지 않아? 아니, 놀랍지 않아? 아니, 좀 놀라봐. 그 세상에 그런 집안도 다 있어. 저는 저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사람이 황후가 셋이나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렇게 해서 뭐 남편 뭐 바람 피는 꼴도 못 보고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그 실제로 그 뭐 여자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남편만 그런 거를 못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시킨대. 자식한테도. 그리고 대신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일부일처제야. 일부일처제의 화신이야. 야, 이거 이제 무서워서 바람을 못 피는데, 이게 첫째 장남인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착해요. 얘가 착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그래서 태자에 세워졌다가 잘립니다. 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태자 잘려. 그렇게 해서 둘째가 나중에 수양제가 되는 양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오히려 얘가 낫다니까. 얘는 솔직한 캐릭터고 얘는 철저하게 이중적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참는 식으로 싹 하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본색을 안 드러내더라고요. 진짜 막장이 이제 또 터지는 거예요. 진짜 막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제가 결국은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 되는 것도 보면 저게 또 이제 막판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딱 상태를 보니까 양제가 쟤는 안 되겠대. 그래서 다시 양용으로 바꿀까?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또 양제가 저게 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찍히는 그게 이제 선화부인이라고 이 진나라 공주가 있어요. 이 진나라 공주 되게 이뻤대요. 되게 이뻤대. 그게 이제 아버지 첩으로 이렇게 이름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또 뭘 어떻게 했대. 그게 지금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왕조국가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걸 다시 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냈대요. 아버지를 보냈대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지. 왕자의 나이지 일종의.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제는 처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제가 너무너무 폭군으로 몰려있는 사람이라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상군 같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쁜 건 아무튼 양제한테 다 몰려있어. 지금 현재로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는 거는 이건 뭐 한묶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싶은 정도의 거리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지막 욕심이 진짜 잘 해보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양제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양제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 진나라 정벌 할 때, 아버지가 진나라 정벌 할 때 사령관으로 보내거든요. 사령관으로 보냈더니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이겨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줬지.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고 이 양반도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북쪽 사람이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봤었던 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천태종의 지자대사입니다. 천태지의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의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는 이게 이제 천태종이 나중에 수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불교 종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